2주차는 이제 3장 내용이죠. 세율 파트인데, 세율도 중요하죠. 세율 중요하지. 세율. 세율이 실제 이제 우리가 실무에서는 지금 여러분들 HS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계실 텐데, HS 코드를 지금 거의 한 4자리까지만 외우시잖아요. 4자리. 4자리까지만 외우시는데, 우리나라 실무에서는 HSK라고 해서 10자리를 써요. 10자리. 10자리 쓰는데, 그런데 세계적으로 세계 공통은 6자리까지예요. 이게 그 HS 코드도 이게 5년마다인가 계속 이렇게 변하죠. 조금씩. 6자리가 변하는 거잖아요. 근데 10자리는 6자리 이후부터는 각 나라에서 자기들 국가의 사정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자리인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애는 막 12자리인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데, 보통 이제 그래서 우리가 HS를 4자리까지 공부하는 이유는 뭐 적지 않냐, 솔직히 적진 않죠. 4자리만 공부해도 주규정 외우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관세사들이 이 HS가 어떻게 보면 좀 고유의 영역이긴 하죠. 고유의 영역. 그게 AI가 또 도입되면 다를 수 있어요. 하여튼 HS. 그래서 4자리까지만 공부하시고 그 나와 있는 주규정을 외우시면 실무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근데 실제 실무에서는 해설서를 더 많이 봐요. 해설서나 호해설을 좀 많이 봐요. 왜냐면 이게 97류까지잖아요. 97류에서 뭐 4자리 이렇게 해봤자 뭐 한 1400 몇 개 정도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이 세상에 많은 물건들을 다 정확하게 나눌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요 해설을 좀 많이 보고 실무에서는, 그래서 10자리까지 좀 찾아내는 편이죠. 그래서 근데 이 세율 얘기하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 10자리, HSK 10자리마다 다 세율이 있어요. 세율이 다 지정돼 있어요. 근데 기본은 이제 다 8%죠. 기본. 거의 다. 대부분은 이제 기본이 8%다. 근데 또 우리 협정 세율이라는 거 배웠죠. WTO 협정 세율. WTO 협정 세율이 기본 세율보다 낮으면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죠. 그래서 WTO 협정 세율. 실무에서 요거 2개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쓰는 거는 FTA 세율이에요. FTA. 협정 세율. 얘도 협정의 세율이죠. 협정 세율. 얘 쓰는데, 거의 이거 아니면 요거 아니면 요거다. 기본 세율 아니면. 이렇게 많이 써요. 근데 이제 보시는 이제 뭐 덤핑 방지가 1순위 세율이, 우리 배웠던 1순위 세율. 1순위 세율은 보통 언제 쓰이죠? 보통 우리나라 산업을 보호할 때 쓰죠. 산업 보호 목적이 크죠. 덤핑 방지관세도 그렇고, 뭐 상계관세, 그다음에 또 농림축산물의 뭐 특별 긴급관세, 뭐 이런 것들, 다 우리나라 사업 보호 목적이 크죠.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보통 붙어 있어요. 특히 덤핑 방지관세 같은 경우에는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여기엔 안 나오는데, 그 공급국이랑 공급자까지 이제 지정을 해서 이렇게 부과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플라스틱 필름, 플라스틱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PET, PP 뭐 하여튼 뭐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PET 필름이었나? 그 필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랑 인도네시아였나? 하여튼 인도네시아나? 그 2국가를 지정을 해가지고 덤핑 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어요. 덤핑.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제조자가 누군지에 따라서 이게 0%에서 27%인가? 이렇게 차등 부과가 돼요. 그래서 뭐 A 제조자는 몇 퍼센트, B 제조자는 몇 퍼센트, C 제조자는 몇 퍼센트, 이렇게. 그래서 이 A 제조자가 파는 물품을 뭐 수출하는 업체도 뭐 이렇게 뭐 한 10%다 이렇게. 그리고 뭐 그 밖에 기타 업체, 중국에서
요 플라스틱 필름을 판매하는 기타 업체 같은 경우는 뭐 마지막에 7%였나? 하여튼 이렇게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그래서 신고할 때도 실행 세율에 추가 부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행되는 세율에다가 얘를 얻는 거예요. 추가해서 일순위 세율 그렇게 부과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세율 얘기를 하면서 이제 HS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게 이 HS 코드를 우리가 분류하잖아요. 관세사한테 분류해달라고 하거든요. 대부분. 아니면 뭐 저쪽 수출국에서 뭐 원산지에서 끊어주는 대로 뭐 이렇게 해달라고 하거나 하는데 이 HS 코드를 잘 분류해야 되는 이유가 아까 말했듯이 세율. 이 HS 코드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잖아요. 세율이 엄청 크죠. 아니 그 세율이 달라지는 게 영향이 크죠. 영향이. 왜냐하면 이 세율에 따라서 관세가 달라지잖아요. 근데 관세만 달라지는 게 아니죠. 부가세도 달라져요. 부가세.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과세 가격 있잖아요. 과세 가격을 기준으로 가격 곱하기 세율을 해야 이제 관세가 나오죠. 근데 부가세는 어떻게 해요? 요 과세 가격에 여기서 구한 관세를 더해. 그래서 여기 곱하기 10%. 이게 부가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세가 높아지면 부가세도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수입하는 화주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되게 예민한 문제거든요. 특히나 뭐 100만 원짜리 이렇게 수입하면 뭐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겠는데 만약 이게 뭐 10억, 100억이다. 이러면 이 1% 차이가 엄청난 돈의 차이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HS 코드가 되게 중요하다. 특히 뭐 세율이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으니까. 하여튼 그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에서는 덤핑 방지 관세에 관한 내용이다라고 이제 주제를 줬죠. 덤핑 방지 관세. 덤핑 방지 관세는 저도 이 수험 생활할 때 공부할 때 참 덤핑 방지 관세가 제일 힘들었어요. 제일 좀 이게 내용이 워낙 많죠. 내용이 일단 워낙 부가 요건 그다음에 부가 소급 부가 약속 제의 그다음에 잠정 조치 등등등 되게 많잖아요. 부가 절차라든지 그다음에 조사 덤핑 방지 조사 그다음에 정상 가격이랑 덤핑 가격 비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 많잖아요. 이게 한 주제에 대해서 너무 내용이 많은 거야. 그래서 저도 공부할 때 되게 3장만 오면 1, 2장은 조금 신나게 오거든요. 앞부분이요. 3장에 덤핑을 딱 만나는 순간 좀 한숨부터 좀 쉬고 다시 좀 하긴 하죠. 얘들도 그때도 수업 시간 때 말씀드렸듯이 덤핑 방지 관세 이 큰 카테고리만 두고 보면 좀 힘든데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 조금 쪼개서 보시면 그나마 조금 볼만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또 덤핑 방지 관세는 근데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2년 전에 한번 나왔는데 덤핑 방지 관세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고 실무에서도 지금 활발하게 지금 시행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얘는 언제든지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그리고 또 오늘 뉴스 잠깐 보니까 중국이 일본한테 히토류 수출 제한? 히토류였나? 하여튼 수출 제한하고 또 덤핑 방지 조사까지 하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거는 세계적으로도 이슈고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지금 시행되고 있어서 이건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그 중에 이제 약속의 제의랑 그 다음에 약속에 대해서 일단 문제를 내봤어요. 그나마 이제 약속의 제의가 그나마 좀 공부가 편하죠. 약속의 제의는 뭐예요? 얘도 약속의 제의도 그렇고 잠정 조치죠. 잠정 조치도 그렇고 요건이 뭐예요? 예비조사한 결과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요게 중요한 거죠. 요게 포인트. 요 말이 꼭 들어가줘야 돼요. 요 말들이 판정된 경우. 아니 예비조사했는데 아무런 판정이 안 났어. 그럼 그냥 종료되는 거지. 근데 이제 요 피해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로 판정된 경우에 이제 잠정 조치나 약속의 제의를 할 수 있다.
요게 좀 포인트. 그럼 여기 또 하나 포인트는 이거죠. 가격수죠. 그럼 약속의 제의는 어떤 내용인데, 가격 수정이나 통피 수출의 중지, 요 두 가지. 요 두 가지에 관한 약속을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이 약속의 제의라는 건 또 두 가지 관점이 있죠.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수출자. 이게, 수출자.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출자한테 약속의 제의를 하는 경우가 있고, 수출자가 기획재정부한테 약속을 제의. 서로 쌍방으로. 요렇게 할 수도 있고, 요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요렇게 할 때 요건이 어떤 경우에는 이제 기획재정부가 바로 이제 수락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죠.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다. 그리고 뭐요? 약속 이행 안 하면 바로 중지하죠. 중지하고 이제 또 뭐 잠정 조치라든지 그런 걸 하는 거죠.